2022년 11월 고2 모의고사 미시경제학이라고 되어 있는 지문 한번 볼게. 이 지문은 이제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한번 보자. 1문단.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하여 최적의 결과를 추구한다고 본다. 얘들아 봐봐.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있어. 우리 같은 개별 경제 주체에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조건 아래에서 자기들이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을 적절히 선택을 해서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은 최적의 결과야. 요거 이해되지? 가장 좋은 최선의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게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이라는 거지.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최적의 결과는 얻기가 어려워.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얘들아 중요한 건 차선의 선택보다는 효율성인 것 같아. 보통 차선, 그러니까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고 싶어 할 거 아니야. 하지만 그때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효율성. 가장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두 번째로 좋은 차선의 선택을 한다는 거야. 이게 보통이야. 하지만 립시와 랭카스터란 사람은 차선의 의미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차선의 이론을 제시했다. 이게 화제거든. 차선의 이론은 차선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대. 밑에 보자. 이 차선의 이론에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그러니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한 여러 조건이 있어. 이 조건이 다 만족되면 최적의 결과를 얻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서 10가지 조건이 있다고 쳐보자. 10가지가 모두 다 충족이 되면 최적이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한 가지가 없어서 그냥 9가지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나머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하나 빼고 9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그 결과는 차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너무 이상하지 않아? 보통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없어. 그럼 9가지를 충족했으면 그게 두 번째로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야. 근데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잖아.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이야 얘들아, 효율성.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이 있었어. 그 중에 9개 조건이 충족되는 것과 8개 조건이 충족되는 게 있어. 보통 우리가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9개 조건이 충족되는 거지. 근데 9개가 충족되는 것이 8개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보다 반드시 더 낫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게 차선의 이론이야. 우리는 보통 9개 조건이 충족되면 차선이라고 생각하는데 8개 조건이 충족되는 게 차선일 수도 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새로운 관점이지. 좀 더 읽어볼까? 여기서 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 조건 중에 9개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차선이 아닌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아닌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얘들아 여기 봐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은 효율성에 대한 얘기였어. 효율성의 측면에서만 봤는데 여기서 이제부터는 공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거야. 효율성 말고 공평성.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는 사회 무차별 곡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야? 한 사회가 무엇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를 보여준대. 그럼 사회 무차별 곡선이 뭔지 궁금하잖아. 사회 무차별 곡선은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인 효용 수준,
효용 수준의 뜻이 방금 뭐라고 나온 거야? 개별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만족감. 그걸 효용 수준이라고 얘기해. 그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자, 효용 수준의 정의 나왔지? 개인이, 개별 경제 주체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얻은 주관적 만족감이 효용 수준이야. 그걸 종합한 걸 뭐라고 해? 사회 후생 수준. 이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주는 건 뭐야?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야. 그런데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개인의 효용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봐봐. 아까 전에 사회 무차별 곡선은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게 여기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거든?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지금 똑같은 말인 거야. 한 사회가 공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조금 어려울 거야. 정리를 좀 해보자. 읽어갈수록 더 이해가 되거든. 자, 1, 2, 3문단 한 번에 정리해볼게. 일단 개별 경제 주체들, 경제학에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고자 해. 당연한 거지. 가장 좋은 결과.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고자 한다. 그런데 최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게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럼 무엇을 고려하여? 효율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차선의 선택을 한다. 두 번째로 좋은 것.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된다. 이때 고려하는 게 뭐라고? 효율성이야, 효율성. 알겠지? 그런데 립시와 랭카스터라는 사람들이 차선의 이론이라는 어떤 이론을 제시했는데 이 이론은 왜 중요하냐면 차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차선의 의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었다. 얘들아, 차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뭔지는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 뭐라고 딱 정리해주지 않았거든. 그럼 새로운 관점이 뭔지는 읽고 나서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자, 계속 해볼게.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예를 아예 써보자. 10개의 조건.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써볼게.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이 있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의 조건이 있어. 만약에 이 조건이 모두 만족되면 그건 뭐야? 이게 모두 충족되면 최선이지. 최적. 모두 충족된다면 최적의 결과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최적의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야. 이 중에서 9개를 충족하는 경우와 8개를 충족하는 경우가 있대.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 중 9개 충족과 8개 충족 중에서 일반적으로 따르면 9개 충족이 차선이거든? 하지만 차선의 이론에서는 9개를 충족하는 것이 차선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선의 이론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거든? 이 9개를 충족하는 것이 왜 차선이 아닌가? 이게 왜 차선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글이 전개되는 거야. 공평성을 고려하면 9개를 충족하는 게 차선이 아닐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얘들아, 두 축이 나왔어.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공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야.
결론을 좀 얘기해주면 얘들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차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여태까지는 사람들이 다 효율성만 고려해서 차선을 골랐거든. 그런데 공평성을 고려하면 다른 게 차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효율성의 측면에서 차선도 있지만 공평성의 측면에서 차선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둘의 그 립시랑 랭카스터라는 사람의 차선의 이론이야. 알겠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게. 자, 정리가 아직 안 끝났거든. 자,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공평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이야기를 해줘. 사회 무차별 곡선. 이 사회 무차별 곡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1번,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를 알 수 있대. 한 사회가 어떤 것을 공평하다고 여기는지. 다 써볼게. 공평하다고 여기는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해 줬거든.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보인다는 거야. 공평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가치 판단이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대. 모양. 그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보면 이 사회가 공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사회 무차별 곡선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준다. 사회 후생 수준. 그럼 사회 후생 수준이 무엇인가? 뭐라 그랬어? 효용 수준의 종합. 효용 수준의 종합을 사회 후생 수준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효용 수준이 무엇인지도 나왔었지? 효용 수준은 뭐였어? 개별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주관적 만족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경제 활동, 돈을 벌었어. 그것을 통해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 그런 것들이 효용 수준인 거야. 그리고 그 효용 수준을 종합하면 사회 후생 수준이라고 하고, 그 사회 후생 수준을 보여주는 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괜찮니? 4문단 가볼게. 사회 무차별 곡선 위에 모든 점은, 이제 사회 무차별 곡선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 위에 있는 모든 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을 나타내는데, 얘들아 이건 뭐냐면 사실 뒤에 가면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이 보이는데 내가 미리 조금 보여주면은 이게 사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 무차별 곡선이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SIC라고 이름을 짓거든. SIC 1번이라고 해봐. 그러면 이 사회 무차별 곡선 위에 모든 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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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방금 내가 점 찍은 이 모든 점은 다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 동일한 효용 수준의 종합을 나타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읽을 때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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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동일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조금 더 알려주면은 그 뒤에 그래프에 여기 점 하나를 H라고 이름을 지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점 하나를 K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거든. 그럼 다시 말하면 H점과 K점은 동일한 사회 후생 수준이다. 이걸 하나 읽어내야 돼. 그리고 계속 글로 가볼게. 이 곡선이 원점에서 멀리 위치할수록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라는 걸 나타낸대. 그럼 이건 이번에 뭐냐면 이 곡선 SIC1보다 이 원점 있잖아. 원점에서 먼 곡선 요렇게, 얘는 SIC2야. 그리고 또 하나 멀게 이렇게 또 그려봐. SIC3 이렇게 있다고 쳐봐. 얘들아 그래프가 너무 엉망이어서 미안해. 그랬을 때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래프가 지금 SIC1, SIC2, SIC3 이렇게 될수록 원점에서 멀지? 그치? 이거 확인하면 되거든. 이렇게 멀수록 뭐가 높다고? 사회 후생 수준은 높은 거야. 사회 후생 수준이 높다? 만족감의 종합이 높다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뭐가 더 좋은 거야? 만족감은 높은 게 좋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사회의 후생 수준, 아니 효용 수준이라고 할게. 효용 수준이 더 높은 것은 SIC 3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 다음 일반적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으로, 방금 우리가 그린 거 있잖아. 이게 원점에 대해서 볼록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모양을 알려준 거야. 그리고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얘들아, 이것도 확인해 볼까? 이게 지금 H점이잖아. 여기가 K점이야. 여기 H보다 K가 우하향인 거 보여? 오른쪽으로 밑으로 내려간 거야.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 누가 더 완만해? K가 완만하지. 점점점 내려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 너희가 훨씬 잘할 거 아니야? 너희는 수학을 잘하니까. 자, 그 다음 이는 여기가 좀 어렵거든. 이는 얘들아, 이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렇게 봐야 돼.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인 것은 이거야. 즉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대한 얘기야. 이 모양은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그러니까 효용 수준이 높아. 그러면 가중치는 낮게 적용했어. 그 다음 낮은 효용 수준밖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효용에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사회 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야 라는 가치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나왔다는 거야. 다시 여기가 좀 어려워. 이건 지금 방금 말한 문장은 이 그래프 모양에 대한 이야기야. 왜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어요? 라는 것에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사회의 사람들이 공평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모양 있잖아. 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의 모양은 어떤 가치 판단을 보여주냐면, 다시 봐. 효용 수준이 높으면 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효용 수준이 낮으면 가중치를 높게 적용해서 계산을 해야 돼. 그게 바로 공평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은 이 효용 수준이 만족감이니까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족감이 높다라는 건 돈을 많이 버는, 돈이 많은 부자들. 낮은 효용 수준은 그에 비해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 너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하고 적게 버는 사람들 중에서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볼까? 재벌이 있고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린다. 그 다음에 낮은 효용 수준을 누린다. 약간 돈이 되게 없는 사람이 있어. 재벌과 돈이 되게 없는, 한 달에 50만 원 버는 사람과 재벌이 있을 때 이 똑같은 사람에게 무언가 뭘 줬다고 할까? 뭘 줬을까? 파스타 한 접시? 파스타 한 접시를 딱 줬다고 해봐. 그랬을 때 고급 파스타 한 접시를 줬을 때 누가 더 만족감이 클까? 낮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봐도 더 만족감이 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중치는 낮게, 그 다음에 낮은 효용 수준은 가중치를 높게, 그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것이 공평한 거야 라는 가치 판단이 이 모양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알겠지?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여기는 그냥 이게 번호를 매길게.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얘기야. 첫 번째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 1번. 사회 무차별 곡선 위에 모든 점들. 모든 점들은 뭘 얘기하는 거야? 동일한 사회후생 수준이다. 요게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점이야. 아이 참, 또 틀렸네. 동일한 사회후생 수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알면 되냐면, 이건 이제 그래프로 봐야 되니까 SIC 1 그래프, 사회 무차별 곡선 SIC 1이 있어. 그 위에 모든 점, 즉 H점이나 K점은 무엇이 같다? 사회 후생 수준이 같다.
즉 만족감의 종합이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두 번째,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을 여러 개 그릴 수 있다고 했을 때 원점에서 멀수록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사회 후생 수준 자체가 높다. 만족감의 종합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그래프가 3개 있다 그랬지. SIC 1, SIC 2, SIC 3 중에서 사회 후생 수준이 높은 건 SIC 3. 이게 사회 후생 수준이 가장 높은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세 번째,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모양. 이 모양은 공평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양이 뭐야라고 하면 원점에 대해 볼록. 얘들아, 이 볼록이라는 말을 어려워하던데 그냥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볼록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볼록한 모양인 거고,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은 우하향,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얘들아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럼 내가 살짝 응용을 해볼까? 좌상향 할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급격해지는 거지. 응용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 모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이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 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모양이라는 것의 의미. 이렇게 나와 있었어.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중치를 어떻게? 가중치를 적게 부여하는 거야. 낮은 가중치. 그리고 낮은 효용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중치를 어떻게 부여해? 높게. 이렇게 적용해서 사회 후생 수준을 계산하는 것이 이게 바로 공평한 것이야 라는 이 사회 가치 판단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들아 여기 요 마지막 문장 있잖아. 요 4문단의 마지막 문장, 요 문장 자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의미하는 것, 이 모양에 담긴 의미,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공부해주면 돼. 됐지? 본격적인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이제 나와. 여기 이제 마지막 문단 봐봐. 이제 그림 나와 있지? 그림 참 중요해. 사회에서 경제적 자원을 모두 활용하여 쌀과 옷 2가지 상품만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쌀하고 옷 2개만 생산한대. 생산 가능 곡선 CD와 사회 무차별 곡선 SIC를 통해서 차선의 이론의 예를 보여주고 있대. 얘들아 그래프를 한번 봐봐. 우리 사회 무차별 곡선은 내가 벌써 얘기했지. SIC 1, SIC 2, SIC 3 해서 사회 무차별 곡선 보이고, SIC 1 봐봐. 1 위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H랑 K 보이지? H랑 K는 뭐가 같다? 사회 후생 수준이 같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요거는 됐고, 생산 가능 곡선 CD가 나와. 생산 가능 곡선 CD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한번 해볼게. CD.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 자, 봐. 그림의 생산 가능 곡선 CD는 원점에 대해 오목한 모양으로, 얘들아 이번에는 오목이야. 오목. 아까 사회 무차별 곡선은 볼록했는데 얘는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거야. 그리고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의 의미는 효율성을 충족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 여기 봐. H, E, K가 CD 위에 있잖아. 얘네들이 다 어떤 점이야? 효율성을 충족한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리고 곡선의 바깥쪽은 생산이 불가능함을, 얘들아 이 곡선의 바깥쪽 이쪽 너희도 그래프에 그려보면 좋거든. 얘는 생산이 애초에 불가능해. 그리고 곡선의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나 비효율적이다. 이 안쪽, 여기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거든. 하지만 비효율적이래. 그럼 봐봐. C, D 위에 있는 H, E, K는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인 점은 뭐야? I겠네. I는 비효율적인 거야. 왜냐면 CD 위에 없고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프 이렇게 읽는 거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나타낸대. 이때 생산 가능 곡선과 CD 이거와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이 지점이 최적인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보이니? 보여? 이게 지금 그래프가 되게 겹쳐 있어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너희는 잘 볼 수 있을 거야. 자, 봐. 생산 가능 곡선 CD랑 사회 무차별 곡선 SIC3이 접하는 바로 여기가 최적의 지점이라는 거지. 최적. 얘들아, 그러면 선생님, 생산 가능 곡선이 SIC 1, 2, 3이 있는데 왜 굳이 SIC 3이랑 접하는 곳이 최적이에요? 라고 의문을 품으면 참 좋은데, 의문을 품으면 왜 그러냐면 우리 이렇게 갈수록 앞에서 설명했지. 뭐가 높아져? 사회의 후생 수준이 높잖아. 만족감이 높잖아. 만족감이 높은 게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최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적의 지점은 2인 거야. 자, 얘들아,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할게. 여기까지. 자, 봐봐. 1번 첫 번째 뭘 얘기해 줬었냐면 생산 가능 곡선 이게 무엇인지 이야기해 줬어. 생산 가능 곡선. 얘는 이제 CD. 얘 모양이 어떻대? 원점에 대해서 오목. 아까 사회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생산 가능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것은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 생산의 효율성 충족. 됐지? 그리고 아까 이거는 우리 썼으니까 안 할게. 이 바깥은 생산 불가능,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다라고 너희가 써놨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야. 두 번째. 최적의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래? 생산 가능 곡선과 무엇이 접하는? 사회 무차별 곡선. 사회 무차별 곡선 무엇? SIC3 이 접하는 지점. 여기가 뭔데? 이야 이. 두 개가 접하는 지점. 여기가 최적의 선택이 되는 거야. 최적의 선택. 알겠지? 이게 중요하겠지? 이게 최적의 선택. 그러면 이게 왜 최적의 선택인지 생각을 해봐. 생산 가능 곡선은 얘들아 효율성을 충족한다라는 의미야. 효율성. 맞지? 그래서 요 2라는 점은 효율성을 충족하거든. 그리고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사회 후생, 만족감이야. 만족감. 그리고 이 사회 후생이라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이 되는 거야. 알겠지? 효율성과 사회 후생 수준, 이것을 두 개 다 만족하니까 최적의 선택. 여기까지 됐어? 일단 이렇게 그래프 한번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만약 여기부터 볼게. 우리 지금 이거 차선의 이론에 대한 얘기거든? 차선의 이론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어. 이제 나오는 거야. 만약 선분 FG와 같은 어떤 제약이 가해져서 이 선분의 바깥쪽에 있는 지점은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선분 FG 여기 있네. 선분 FG가 갑자기 가해졌어.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야. FG가 이렇게 돼서 이 바깥은 선택을 못한대. 그럼 이 말은 뭐야? 이를 선택을 못해. 최적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 차선. 그치? 그럼 이제 차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이제 이 얘기인 거야.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볼게. 그랬을 때 글을 읽어봐. 글 읽고 그래프 보고 해볼게. 이때 H 지점은 제약하에서도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위치하기에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함으로 차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 볼게. H 자 FG 바깥은 선택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 H 지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CD 위에 있는 거야. 아이고 완전 잘못 선택했네. 다시 할게. FG가 이렇게 제약이 가해져 있을 때 지금 CD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 골랐어. CD 위에 있는 거야. CD 위에 있는 요 H 지점은 효율성을 충족하는 거지. 효율성. 그치? 선생님 E는 왜 못 고르나요? 방금 말했잖아. FG 바깥에 있는 애는 못 고르는 상황이 왔어. 그러니까 최적은 못 고르고 차선을 골라보자 라는 거야. 됐니? 근데 그래서는 H만 얘기했지만 너희는 하나 더 봐야 돼. K. 얘들아 K도 어디 위에 있어? CD 위에 있잖아. 그래서 H랑 K는 둘 다 효율성을 충족하는 차선의 선택인 거야. K는 여기서 얘기 안 해줬다? 문제에서 물어보거든. 너희가 이것까지 읽어내라 라는 의도가 있는 거야. 됐지? 다시 글로 갈게. 하지만 사회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차선의 선택이 아니래. 그렇지 않대. 왜냐하면 SIC1과 SIC2의 원점에서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 SIC1과 SIC2를 고려했을 때 SIC1 위에 있는 H 지점. 얘들아 요 H는 어디 위에 있어? SIC1 위에 있지. 이것보다 SIC2 위에 있는 I 지점이 뭐가 더 높아? 사회후생 수준이 높잖아. 이렇게 갈수록 사회후생 수준이 높으니까. 그래서 I 지점의 사회후생 수준이 더 높아. 그러면 사회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I 지점이 차선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야. 효율성 측면에서는 H랑 K, 이유는 CD,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효율성 측면 보지 말고 사회후생 수준 봐 라고 하면 I 지점이 사회후생 수준이 더 높으니까 차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선의 선택은 달라진다. 이게 차선의 이론인 거지. 이해됐니? 나머지 정리해볼게. 3번.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인 거야.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최적의 결과는 얻기가 어려워. 이걸 이제 그래프상에서는 선분 FG라고 표현을 한 거지. 이게 제약인 거야. 그러면 FG 바깥은 선택을 못하니까 최적의 선택은 할 수 없어. 그랬을 때 효율성을 고려해보자.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어디 위에 있는 거야?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차선의 선택이 되는 거야? H 또는 K가 차선의 선택. 그런데 아니야. 사회후생 수준을 고려해 볼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회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SIC2 위에 있는 I가 차선의 선택이 되는 거야. 해서 차선의 선택은 무엇을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선의 이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차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프 읽을 줄 알면 여기는 이제 뭐 끝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자. 뒤에 문제가 몇 번부터냐면 찾아볼게. 26번부터구나. 26번. 자, 봐.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이네. 차선의 이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얘들아, 이거 뭐야? 여기 나왔다? 차선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준다. 이거야. 그래서 맞고 1문단에 나와 있고,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였는지 기억나니? 생산의 효율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었지? 나와 있지. 5문단에 나와 있고, 립시와 랭카스터가 입증한 차선의 이론의 한계. 나온 적 없지? 4번, 경제 주체들이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 이거 뭐야, 얘들아?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최적의 결과를 얻기 어려울 땐 차선의 선택을 고민하는 거야. 나와 있고, 5번,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유. 이게 무슨 얘기야? 모양이 우하향할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 모양인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 이거 도대체 어딨어?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이 나와? 이거잖아. 4문단에서 높은 효용 수준에는 낮은 가중치, 낮은 효용 수준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해서 사회후생을 계산하는 것이 공평해 라는 가치 판단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거야. 알겠지? 의외로 여기 이제 5번을 잘 못 찾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다 찾아줬거든.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 다음 27번, 사회 무차별 곡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사회 무차별 곡선 위의 모든 점은 사회 후생 수준 동일하다. 맞았지?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해 볼록 여러 번 했고, 공평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 판단 확인할 수 있잖아. 이거 뭐라고 나왔었어? 사회 무차별 곡선의 모양을 보면 공평성에 대해 어떠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지. 4번, 개별 경제 주체의 효용 수준을 종합한 사회후생 수준. 맞지? 효용 수준을 종합한 게 사회후생 수준이다. 5번, 사회 무차별 곡선에는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주관적 만족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틀렸어. 왜냐면 높은 효용 수준을 누리는 사람의 효용에는 낮은 가중치 적용해서 계산했잖아. 높은 효용 수준 누리는 사람 빼버린 거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만족감 반영됐어. 단 가중치를 낮게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27번에 5번. 28번, 차선의 이론을 통해서 기억의 이유. 기억이 뭐냐면 여기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10개 조건 중 9개랑 8개 중에 9개가 무조건 나은 건 아니다. 이유가 뭐였어? 우리 이유 알지? 효율성 측면 말고 다른 기준을 고려했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말이 바로 1번이야. 효율성과 다른 기준도 함께 고려하면 효율성일 때는 무엇, 다른 기준일 때는 무엇 하면서 여러 개의 차선의 선택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 이렇게 정확히 생각해주면 되고, 자,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29번. 그림 살펴보는 거야. 적절하지 않은 것. 부원 1. 나는 H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I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 얘들아, 그래프 보면은 H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고 I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없거든? 그거 확인했고,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으면 생산의 효율성이 높다. 맞지? 그 다음 2번, 선분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H가 아닌 I가 차선으로 선택되었다면, 얘들아, H를 차선으로 선택하면 뭐를 고려한 거야?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으니까 효율성을 고려했어. 하지만 I를 차선으로 선택한 것은 뭐야? SICE, 즉 그 사회후생 수준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후생 수준을 고려하면 I가 차선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부원 3.
I의 위치를 고려하면 생산이 가능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지점. I가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없으니까 비효율적은 맞거든. 근데 봐봐라. 얘들아 여기 봐봐. 생산 가능 곡선 바깥은 생산이 불가능하고 안쪽은 생산은 가능하지만 비효율적이야. I는 안쪽에 있어. 그럼 생산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가능하지 않아 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알겠지? 4번 FG와 같은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생산 가능 곡선을 고려하면 K도 H와 마찬가지로 효율성 충족. 요거 아까 해줬었지? K하고 H 둘 다 생산 가능 곡선 CD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부원 5, 3은 1과 2보다 사회후생 수준이 높아.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3번 이렇게 해주면 돼. 됐지? 얘들아 30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이렇게 하고 너희가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얘가 적응이거든? 어떤 조건과 환경 따위에 맞추어 응하거나 알맞게 되는 건 적응인데 이는 적용이야, 적용. 그래서 적응의 뜻을 여기는 썼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